예, 그 북한군은 왜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군대인가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현대는 그 정보전, 전자전의 시대인데요. 이 북한군은 북한군한테서는 이 정보전, 전자전 개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 뭐, 북한군한테 아마 전자전을 물어보면 가끔씩 먹는 감자전보다 더 맛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어, 그래서 이걸 갖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있어야 돼요. 첨단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고성능 정찰기, 전자전기 이런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프로펠러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이게 막대한 그 전력을 발전해 가지고 그 전파를 쏴 가지고 이제 그런 전파를 교란하거나 레이더를 무력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전자전기인데, 이런 것들이 없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딱 전쟁이 시작됐을 때 이 북한의 그 레이더와 무선 통신은 모두 마비된 상태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맨날 미사일 쏘니까 미사일 전력이 되게 강해 보여요. 그죠? 어, 맨날 비행기 날리고, 종이 비행기 날리고, 무슨 모형 비행기 날리고, 그놈이 공군상학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성실하게 공부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나중에 좋은 직업 가져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그 친구가 공군상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공군상학교를 가서 조종사가 된 다음에, 어디 민항계에 취직해서 뭐 월급 1,500만 원씩 받겠죠? 예. 근데, 그런 건데, 맨날 얘들 미사일 쏘니까 되게 있어 보이거든, 미사일 전력이. 근데 자, 미사일 전력이 강하려면 이 정확한 위치 유도, 탄도의 위력, 미사일의 숫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정확성과 탄도의 위력은 이제 어떤 과학기술력이 관리 있는데, 그럼 우리가 월등하게 우위에 있죠. 그다음에 이 미사일 숫자는 이 경제력과 연결되는데, 그 북한에서 어떤 경제력 때문에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숫자를 갖다가 확보할 수는 없거든. 걔네들도 제법 많지만, 에, 서로 이제 미사일 전쟁이 벌어진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북한이 이제 미사일 쏘려는 징후가 보이면은 전자전기가 출격해서 그 북한의 그 레이더망과 이제 통신망을 교란시킨 다음에 그 우리나라의 그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이 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갖다가 모두 다 정확하게 파괴하고, 또 이제 뭐 어디 실수로다가 체크가 안 돼가지고 파괴가 안 된 미사일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방공망이 3중 4중으로 촘촘하기 때문에 그 몇 개 날아오는 일부 미사일은 어, 다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포병 화력은 강할까? 예, 그 맨날 이제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뭐 북한의 포가 뭐 몇 발이 뭐 서울로 날아오고 뭐 그 참 그 어이없는 소리 하는 인간들 때문에 참 제가 이걸 만들게 됐는데요. 걔네들이 서울을 향해서 포를 쏠 동안 우리는 걔네 포대를 향해서 포를 쏘고, 걔네들 모두 북한 포병은 모두 제거되고 그 전쟁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서울에 뭐 무슨 돈 떼먹고 도망간 놈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그 서울에다 포를 쏘는 건 미친 놈이에요. 그거는 그 김철쭉 포병학교 그 야간 나온 놈입니다. 그거는. 북한의 그 포병 화력은 강합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이 대한민국의 그 포병 화력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국방부를 갖다가 포방부라고 부를 만큼 많은 투자를 해서 전 세계 최고의 그 포병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 사격의 정확성, 포탄의 위력, 포의 숫자 어느 하나도 북한이 우월한 게 없습니다. 실제 전쟁이 발발한다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그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진지를 갖다 모두 파괴하고, 그럼 이제 갱도 안에 이제 모든 것은 다 불타버리겠죠. 그리고 이 한국군의 그 자주포와 다련장 로켓트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 북한의 포진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가고, 북한군의 이제 그 와중에 살아남아서 이제 대응 사격을 하는 그 북한군 포병이 있으면은 그 발사 원점을 향해 또 정확히 있다 사격을 해서 이 북한의 포는 그 순식간에 모두 다 제거됩니다. 그래서 뭐 서울 불바다, 뭐 전쟁 시 서울 시민 6만 명 사망, 뭐 이런 건 절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북한군이 이제 무기가 굉장히 또 많은 걸로다가 그 묘사가 되고 그러는데요. 북한군의 무기는 대부분 70년대 이전과 그 70년대에 들어온 무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월남전이 끝나고 월남이 조카 통일되자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고무된 김일성과 그 김정일이 이제 전쟁 준비에 광분했지만은 그 소련은 그때 그 베트남 밀어주느라고 이 모든 한 10년 먹고 살 그 물자를 갖다 다 진짜 거기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진짜 더 전쟁 벌였다가 진짜 뭐 파산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얘네들이 전쟁 준비에 광분하니까 더 새로운 무기를 주지 않았어요. 그 전쟁 더 일으킬 위험이 올라가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소련이 이제 북한이 이제 국가 운영을 위한 외환은 이렇게 줬지만 더 이상 무기 공급은 아주 최소한만 했습니다. 이 군사 무기가 40년이 넘었다는 건 대충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아주 옛날에 그 구식 기술로 만들어진 그따위 무기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 40년 전에 무슨 특수 초합금으로 만들어졌을 리도 없고 이게 이 금속이나 이런 게 뭐 영원할 것 같아도 금속 필요라고 해갖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우직급 부서지고 그럽니다. 이게 그 부러지고 저절로 놔둬도요. 그래서 유지 보수 정비 기술이 북한이 최고의 일으켜는 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상 처음 많은 무기들 중에서 실제로 전쟁에 나오는 무기는 한 10%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유지 보수 정비 기술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우수하죠. 그래갖고 우리가 뭐 자동차를 갖다가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더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 아프터 서비스를 잘 해주기 때문에 한국 차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서.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북한의 그 해공군. 그 임진왜란 때 그 막강했던 왜군이 실패했던 이유는 바다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를 통한 보급에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까 결국 실패했던 건데 북한 같으면 이제 하늘과 바다를 다 내주고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쟁 물자의 생산이라든가 수송에 큰 차질이 생기면서 그 전쟁은 뭐 패하는 거죠. 6.25 월남전 때 그 제공권을 갖다 잃고도 뭐 공산군이 이겼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어마어마한 물량 갖다가 중공과 그 소련이 야간에 이제 운송을 해줬고요. 그래서 가능했지만 이제 지금은 그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 양안에도 아주 적게 폭격을 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야간에서도 뭐가 트럭이 움직이고 뭐 열차가 움직이고 이런 거 다 봐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 안 되는 물자마저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그 보급 부족으로다가 그 군대는 기능을 전혀 못하는 아마 그런 군도가 될 겁니다. 이 장면은 이제 권율 장군 앞에서 무릎을 꿇는 나대용 군관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께서 그 전하시기를 바다를 버리는 것은 조선을 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뭐 이런 장면이죠. 북한군은 특수부대가 20만 명이라는데 아무튼 뭐 개나 소나 다 특수부대 나왔대 보면은 진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좀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그 이 헬멧만 이 방탄 헬멧만 이제 그 한국군하고 좀 비슷한 재질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아주 그냥 그 아주 거지 같은 삼류 장비예요. 이게 이렇게 장비가 저질인 이유가 뭐냐면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되게 불량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장비나 이걸 갖다가 사오질 못해요. 그 어떤 다 규제를 받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일단 먼저 이 북한의 그 특수부대는 진짜 특수부대가 아니라 그냥 병사들 그 사기 진작으로 해서 열심히 잘 싸워라 이런 뜻에다가 그런 명칭을 붙여준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진짜 특수작전에 대비한 뭐 군대가 소수가 있어요. 극소수가 있는데 이 장비도 개판이고 또 이 훈련도 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돈이 안 드는 무슨 격투술이나 무슨 뭐 무슨 총검술이나 이거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부대 훈련 그 역할을 갖다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특수부대라고 해봤자 이거 진짜 뭐 차라리 그냥 어떤 중무장 보병보다 못한 거예요. 사실은 얘네들이 무슨 전투에 막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특수부대가 무서운 이유는 이제 잘 싸워서가 아니라 이제 후방에 딱 침투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후방을 교란해야 되는데 하늘과 바다가 다 막혀 있어서 침투가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른 보병들하고
섞여서 전체 나왔다가 그 남한군의 그 장갑차 기관포에 그냥 다 똑같이 쓸려 나갈 겁니다. 예, 북한군은 그 쇠뇌가 무섭다 이런 말을 댓글 달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쇠뇌가 아주 무섭죠, 진짜. 이게 맞으면 진짜 갑옷이 뚫립니다. 기계식으로 쏘는 화살이라서 이게 이 위력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분은 그 중국 삼국시대 때 그 촉한 병사한테 뭐 쇠뇌 맞아 죽은 위나라 병사였나 전생에 왜 지금까지도 왜 쇠뇌를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쇠뇌 맞을 일은 내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은데 위나라하고 이제 총나라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오나라 얘기를 하자면은 그 오나라군이 정말 유능한 그 군대였죠. 그래서 적벽대전도 승리로 이끌었고 그 유능한 그 오나라 군대도 망할 때가 되니까 샥 다 도망가고 그냥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질게 너무 뻔하니까 그냥 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다 도망갔다 온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북한군은 세뇌가 무섭다. 정신력이 무섭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북한 사람들의 어떤 그 실상은 아우 이 지긋지긋하나 좀 빨리 망해서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생각하면 합니다. 그리고 정신력이란 말 갖다가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영어로 따지면 멘탈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정신적 그 활동의 힘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정신적 활동에 의한 영향력을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 흔히 근성이나 인내심과 동의어 취급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다르고요. 의지력, 근성이나 인내심, 판단력, 사고력, 사기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다. 그래서 북한군이 그 의지력이라든가 근성, 인내심 등이 강하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실현할 수 있는 체력이나 충성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지는 않고요. 반면에 미국이나 그 한국군은 애국심, 책임감, 의무감이 이제 충실한 데다가 신체가 잘 보호되는 첨단 장비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고 또 만에 하나 다치면 치료받고 재활받고 보상받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를 갖다 성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여러 가지 그 소규모적인 어떤 교전에서 매우 용감하게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그 와중에 몇 명은 돌아가시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북한군은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얼마나 무게 허접하고 쉽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쉽게 멘붕이 오고 또 사소한 상처만 입어도 결 장렬하게 전사하게 되기 때문에 전사하게 되는데 전사에도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개조금이기 때문에 쉽게 멘붕이 오는 상태에서 아마 다 도망갈 겁니다. 아마 북한군들은. 뭐 북한군은 이제 핵무기를 사용할 거다라고 말한 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군사적 우위가 북한의 핵무기에 의해 뒤집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북한이 핵을 쓰게 되면 역시 북한 또한 핵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핵 공격 받게 되면 지도에서 깨끗하게 지워져 버립니다. 이 미국 경찰은 그 범죄자가 총을 들고 있으면 그냥 쏴버리고 총이 없으면 좀 관대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북한이 망한다면 핵 때문에 망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닌데 북한이 핵을 쏘려는 그 오해를 갖다가 미국이나 대한민국에게 이제 갖게 하고 그럼 이제 북한에 갔다가 이제 먼저 더 선제 타격하겠지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또 전면적으로 발전하면서 북한이 멸망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 북한을 점령하면 어떻게 될까? 북한 사람들 중 약간은 이제 떨떠름하고 이제 깨름직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겉으로는 이제 국군을 이제 환영하는 척할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점령하는 데에는 이제 남한에서 남아도는 이제 쌀, 전기, 경유, 휘발유, 과자, 뭐 위성 수신 안테나 이런 거 갖다가 충분하게 지급을 하고 또 기타 뭐 남한에서 재고가 이제 과하게 쌓여 있는 그런 상품들 갖다가 정부가 이제 구매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지급한다면은 민심은 곧바로 이제 대한민국으로 기울되고요. 이 점령지에서는 이제 남한 병사들과 북한 주민들과의 어떤 개인적인 접촉을 갖다 일시금하게 하고
어, 남한 병사에 의한 그 범죄가 발생하면 그 남한 주민이 피해를 입은 것과 동등하게 처벌을 한다면은 북한 주민에 대한 어떤 일체의 범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북한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냥 자기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냥 이슬에 물든 제비꽃처럼 기다리는 꽃으로 피어나네. 야, 이건 꽃제비가 아니라 그 제비꽃입니다. 그래서 이런 꽃제비나 그 고아들에게도 이제 꽃길이 열린다 뭐 그런 걸 갖다가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넣었고요. 이제 뭐 먹을 것이 충분하게 지급되면은 각자 그 자기 집이나 뭐 친척, 지인들 뭐 이런 데로 다 가겠죠, 다시. 다 가고 정말 아무 연고가 없는 그 어린 고아들 같은 경우에 그 있다면은 이제 남한에 그 텅텅 비어 있는 고아원에 이제 분산 수용될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상당수는 이제 그 자식이 없는 그런 부부한테 이제 입양이 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